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아니,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아이들은 아직 어렸다. 교복 위에 겹쳐 입은 점퍼, 어설프게 굵은 목소리, 괜히 더 크게 웃는 모습. 어른 흉내를 내고 있었지만 그 행동은 이미 어른의 선을 넘어 있었다. 골목 끝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나는 숨을 삼켰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도 나는 계산을 했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도 모른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일이 커지면, 요즘 세상에 괜히 나섰다가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변명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소리도 말도 없었지만 그 눈에는 분명히 있었다. 공포, 혼란, 그리고 마지막 희망. 저기 사람이 있어. 누군가 낮게 말했다. 아이들 중 하나였다. 그제야 나도 내가 완전히 숨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가로등 불빛이 내 어깨와 얼굴 일부를 비추고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물러서면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 그 선택은 너무나 쉬웠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겠지. 하지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젊은 시절 나 역시 저런 골목에 서 있던 적이 있었다. 그땐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구경꾼이었다. 괜히 끼어들지 마라. 세상 일은 원래 그런 거다. 그 말을 믿고 눈을 돌렸던 날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그림자를 남겼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날의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일부러 소리를 내며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아, 짧은 한마디였다. 목소리는 낮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분했다.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들의 얼굴에 놀람과 짜증이 동시에 스쳤다. 뭐예요, 아저씨? 한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웃음이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세어봤다. 넷. 키는 나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는 숫자였다.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 생각이 들 때 내 등 뒤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불규칙한 숨. 그 소리가 결정을 내려주었다. 여기서 당장 그만해. 말을 뱉고 나서야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얼굴은 최대한 굳게 유지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낮은 비웃음이 나왔다. 왜요? 우리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세요? 그 질문은 내가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었다. 과거의 세계에서 힘이 모든 걸 결정하던 시절에 나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다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다. 지금 이 상황 너희 인생에 남는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인상을 찌푸렸다. 협박이에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경고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스쳤다. 물론 실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들 역시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서로를 힐끔거렸다. 불안은 전염된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이미 전화했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다. 아이들의 어깨가 굳었고 누군가는 뒤를 돌아봤다.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 가면 여기서 끝이다. 짧은 침묵. 그리고 한 명이 욕을 내뱉으며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걸 신호처럼 나머지도 흩어졌다. 골목에는 나와 아이 둘만 남았다. 아니, 아이 하나와 나, 그제야. 다리가 풀렸다. 나는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은 과거로 정의되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아주 어두운 골목에서 찾아온다는 것도. 그 아이의 눈이 나를 봤다. 소리도 못 내고 울지도 못한 채 그저 가만히 나를 바라보는 눈. 살려달라는 말이 목소리가 아니라 시선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어났다. 나는 그 눈을 이미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지금보다 훨씬 젊고 훨씬 무모했던 시절에. 그때의 나는 힘 있는 편에 서 있었다. 주먹이 있었고 사람들이 피하던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보지 않아도 되는 장면은 굳이 보지 않았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괜히 끼어들면 손해만 본다. 그 말을 얼마나 쉽게 내뱉었는지 모른다. 그날도 비슷했다. 어두운 장소, 불안한 공기,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눈. 그때의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면했다. 그 선택이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 며칠 뒤 그 일은 소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그 소문 속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점점 잠을 못 이루기 시작했다. 술을 마셔도 웃고 떠들어도 눈만 감으면 그 눈이 떠올랐다. 그때 알았다. 도망친 대가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걸. 그래서였을까? 그 골목에서 다시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내 몸이 먼저 반응한 건 머리는 도망치라 했지만 가슴은 이번에도? 라고 물었다. 이번에도 돌아서면 나는 또 어떤 밤을 견뎌야 하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더 험해졌다. 뉴스만 켜도 괜히 나섰다가라는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더욱 갈등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은 계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눈에는 당신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도망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사람은 몇 번이고 도망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도망치는 게 더 큰 고통이 된다. 나는 이미 그걸 겪어본 사람이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사실 내가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다. 그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힘이 없었을 뿐이다.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을 때 내 귀에는 그 웃음이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내 과거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가 겹쳐졌다. 너도 그땐 그랬잖아. 그냥 지나가면 편해. 그 유혹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보다
아이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불규칙하고 짧은 숨, 사람이 극도로 두려울 때 내는 숨이었다. 그 숨소리는 내 발을 한 발 더 앞으로 내딛게 했다. 나는 알았다. 이 상황에서 주먹은 필요 없다는 걸. 과거의 나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낮췄다. 감정을 최대한 숨겼다. 상대가 흥분할 이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은 처음엔 우습게 봤다. 그건 당연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나이 든 남자 하나였으니까. 하지만 눈을 마주쳤을 때 그들 중 몇 명은 무언가를 느낀 듯했다. 말보다 침착함이 더 큰 압박이 될 때가 있다. 나는 그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 물러나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그 말은 아이들보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번에도 도망칠 수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서면 나는 평생 그날 밤을 반복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았다. 그 이유는 정의도 영웅심도 아니었다. 그저 다시는 그 눈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늦은 다짐이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어떤 순간에 다시 선택할 기회를 얻을 뿐이다. 그 골목은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다. 이 동네 사람들 중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건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나는 전국을 떠돌던 조직에 몸담고 있었다. 지도도 필요 없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먼저 눈을 피했으니까. 그땐 주먹으로 먹고 살았다. 말보다 손이 빨랐고 설명보다는 겁이 쉬웠다.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할수록 나는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게 힘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얼굴이 이름보다 먼저 떠올랐다. 저 사람은 한 번만 봐도 피해야 한다. 그 말이 내 별명이었다. 그때의 나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다. 두려움 위에 서 있으면 외로움이 안 보인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삶은 늘 불안했다. 잠을 자도 등을 벽에 붙이고 잤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사람을 믿지 않았고 나 자신도 믿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다. 크게 말하고 싶지 않다. 누군가 다쳤고 나는 책임을 졌다. 그렇게 내 인생은 차가운 철문 뒤로 들어갔다. 감옥은 이상하게도 조용한 곳이었다. 소라는 밖에 있었고 그 안은 생각만 가득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내 눈치를 보지 않았다. 처음엔 그게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침묵이 나를 붙잡았다. 밤이 되면 내가 겁줬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울던 사람, 이를 악물던 사람,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 그 중에는 아직 어린 얼굴도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내가 휘두른 건 주먹만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망가뜨렸다는 걸. 어느 날 거울을 봤다. 그 안에 있는 얼굴은 강해 보이지 않았다. 지쳐 있었고 늙어 보였다.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시는 이 손으로 누군가를 위협하지 않겠다. 누가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가명을 위한 다짐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도 나는 계속 그 안에 있을 것 같았다. 출소 후 나는 사라지듯 살았다. 큰 목소리 내지 않았고 눈에 띄는 일도 피했다. 사람들과 부딪힐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았다. 이름도 과거를 떠올리게 하지 않는 걸로 바꿨다. 새 동네, 새 집, 새 일상. 아무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고마웠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과거는 묻어두고 다시는 꺼내지 않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 골목이 나를 불러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의 눈이 내 과거를 끌어냈다. 나는 그 순간 두 개의 내가 마주 서 있는 걸 느꼈다. 하나는 도망치며 살아온 나, 다른 하나는 도망치지 못해 후회로 살아온 나. 그 둘이 그 어두운 골목에서 맞붙어 있었다. 만약 그날 내가 뒤돌아섰다면 나는 다시 조용히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아무도 묻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선택이 나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겼을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남았다. 주먹을 쓰지 않기 위해 더 단단히 서 있었다. 목소리를 낮춘 건 흥분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그 아이들 앞에 서 있던 건 전국을 떠돌던 그때의 내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나온 사람이었다. 나는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그 과거 덕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몰랐을 것이다. 내가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는지.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되기로 했느냐였다. 그 골목은 내게 물었다. 너는 끝까지 숨을 거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제대로 서볼 거냐? 나는 그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늦었지만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곧 알게 된다. 4명의 아이들, 아직 미성년자다. 교복의 주름도 완전히 펴지지 않은 나이. 하지만 그 행동은 이미 선을 넘었다. 법의 선, 도덕의 선, 그리고 되돌아올 수 없는 선. 지금 물러서면 나는 평생 그 아이의 눈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이 머리를 세게 쳤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났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끌고 갈 기억을 선택하는 문제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서두르지 않았다. 뛰지도 않았다. 일부러 발소리를 냈다. 어둠 속에서는 조용히 다가오는 사람보다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사람이 더 위협적일 때가 있다. 큰 소리를 냈다. 하지만 소리친 건 아니었다. 낮고 단단하게.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내 목소리는 골목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아이들이 놀라서 돌아봤다. 눈이 커졌고 몸이 잠깐 굳었다. 그 반응은 순식간이었다.
어색한 웃음이 나왔다. 아저씨, 상관 마세요. 그 웃음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웃음이었다.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 위험을 밀어내려는 아이들 특유의 방어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말 몇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의 시선이 나를 훑었다. 나이, 체격, 표정. 그들은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해볼 만한가? 겁만 주면 물러날 사람인가? 그 눈빛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과거의 내가 수없이 사용하던 눈빛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먼저 선택을 분명히 했다.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지도 않게. 도망치기엔 애매하고 무시하기엔 부담스러운 거리. 이제 그만해라. 짧은 문장이었다. 설명도 훈계도 없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코웃음을 쳤다. 뭐요? 아저씨가 뭔데요? 그 말 속에는 도발과 확인이 섞여 있었다.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는 신호였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과거의 내가 고개를 들려고 했다. 한 번만 더 강하게 나가면 끝날 텐데. 그 유혹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나는 손을 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건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묻기 위한 행동이었다. 지금 이 상황,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아이들이 서로를 봤다. 그제야 장난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는 눈치였다. 어른이 끼어들 일 아니다. 누군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원래라면. 그 말에 아이들이 잠깐 멈칫했다. 그런데 이미 어른들이 나서야 할 선은 넘었다. 목소리를 끝까지 낮게 유지했다. 흥분하면 상대는 더 흥분한다. 그건 과거에서 배운 가장 비싼 교훈이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뒤를 흘끗 봤다. 도망칠 각을 재는 눈이었다. 그때 나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주머니에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급하게 꺼내지 않았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였다. 이미 연락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믿을 수 있느냐였다. 불안은 전염된다. 아이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다. 진짜요? 뭐라고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지금 떠나면 여기서 끝이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설명은 결단을 약하게 만든다. 침묵이 몇 초 흘렀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누군가 욕을 내뱉으며 뒤돌아 달렸다. 그걸 신호처럼 나머지도 흩어졌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제야 내 다리가 조금 풀렸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길게. 그 숨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안도도 섞여 있었다. 그 자리에는 아이 하나만 남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다. 나는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건넸다. 괜찮다. 이제 끝났다. 그 말이 아이에게 들렸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말은 확실히 나에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과거가 짐이 아니라 선택을 지키게 해준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주먹을 쓰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무거웠다. 그 골목에서 나는 싸운 게 아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나 자신과 끝까지 서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곧 다시 나를 찾아온다. 나는 더 다가가지 않았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다. 그건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뜻이었다. 대신 그 아이들 눈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았다. 누구도 피하지 않게, 누구도 가볍게 넘기지 못하게. 지금 이 순간 너희 인생이 갈라진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게 담담하게 뱉었다. 설명도 감정도 섞지 않았다. 그럴수록 말은 더 깊이 들어간다. 아이들은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게 당연했다. 그 나이에는 지금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알았다. 이 말이 바로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떠나면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된다. 아이들 중 몇 명이 서로를 힐끗거렸다. 이미 머릿속에서 도망칠 계산이 시작된 눈이었다. 하지만 남으면 이건 평생 따라간다. 그 말에 공기가 아주 조금 가라앉았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였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과거 수십 번의 위기에서 연습된 침착함이었다. 내가 가장 무서워했던 순간들은 늘 말없이 시작됐다. 그래서 나는 침묵과 호흡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 침착함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비웃듯 말했다. 뭐 어쩔 건데요? 그 말은 강한 척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말이었다. 정말로 뭘 할 수 있나? 이 사람 여기까지인가? 나는 그 질문을 수없이 받아봤다. 과거에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래서 답은 준비돼 있었다. 주머니로 천천히 손을 넣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급하게 꺼내면 상대는 흥분한다. 내가 꺼낸 건 주먹도 흉기도 아닌 전화기였다. 검은 화면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다. 이미 신고했다. 그 말은 짧았고 단정했다. 괄호 안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아직이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눈에 띄게 바뀌었다. 아이들의 표정이 동시에 흔들렸다. 웃던 얼굴이 굳었고 장난처럼 서 있던 몸이 조금씩 뒤로 빠졌다. 진짜예요? 누군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확신은 설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침묵에서 나온다. 그 침묵이 아이들의 머릿속을 더 빠르게 굴렸다. 만약 진짜라면 지금 도망쳐도 늦을까? 그 계산이 눈빛으로 오갔다. 과거의 나는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람은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 그걸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림은 맞았다. 한 아이가 침을 삼켰다. 또 한 아이는 주변을 살폈다.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고 몸만 남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택은 지금이다. 그 말은 재촉이 아니었다. 문을 하나 열어준 것뿐이었다. 몇 초가 흘렀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작게 욕을 내뱉으며 뒤돌아섰다. 그걸 신호처럼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물러났다. 도망치듯이, 그러나 너무 티나지 않게. 그 모습에서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도 아니고 승리감도 아니었다. 그저 시간이 아주 조금 되돌아간 느낌. 저 아이들 중 누군가는 오늘 밤을 잊지 못하겠지. 그게 나였다. 그렇게 과거는 다시 그림자처럼 내 뒤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긴다. 나는 그 사실을 그날 밤에서야 실감했다. 그 골목에서 나는 과거와 싸운 게 아니라 과거를 넘겨보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곧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게 된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방금 전까지 강한 척하던 얼굴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흔들렸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자기들 손에 있지 않다는 걸. 한 아이가 한 발짝 물러났다. 아주 사소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걸 바꿨다. 누군가 먼저 등을 보이면 나머지는 따라간다. 그건 겁의 법칙이다. 그 아이는 욕을 내뱉지도 나를 노려보지도 않았다. 그저 도망쳤다. 그리고 그걸 신호처럼 다른 아이들도 흩어졌다. 발소리가 골목벽에 부딪혀 멀어졌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던 공간이 거짓말처럼 비어갔다. 나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부르지도 않았다. 이미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이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떨고 있는 아이와 숨을 고르는 나뿐이었다. 아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진 사람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까와 달리 이번엔 조심스럽게. 괜찮다. 짧은 말이었다. 위로도 확신도 아닌 사실 전달에 가까운 말.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만 깜빡였다. 나는 외투를 벗어 아이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외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마 아이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아이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무게였다. 이번엔 속임도 심리전도 아닌 진짜 선택이었다. 숫자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더 떨렸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안도감이었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이제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이제 이 일이 내 손을 떠난다는 안도.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최대한 간단하게 말했다. 지금 위치는 골목입니다. 아이 하나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말만으로 충분했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내려놓자 비로소 몸에 힘이 빠졌다. 다리가 조금 흔들렸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골랐다. 아이는
여전히 외투를 움켜쥔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 같았다. 나는 아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가까이 가는 게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지금은 공간이 필요해 보였다. 곧 온다. 그 말이 아이에게 들렸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확실히 나에게 들렸다. 기다리는 시간은 짧았지만 길게 느껴졌다. 그 사이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겹쳐 지나갔다. 혹시 내가 더 잘못한 건 없을까?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내가 개입한 게 정말 옳았을까? 하지만 그 모든 생각 위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그래도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푸른 빛이 골목 입구를 천천히 채웠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아이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게 보였다. 그제야 나는 완전히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경찰이 다가왔고 상황을 확인했다. 나는 필요한 말만 했다. 과장하지도 줄이지도 않았다. 그게 가장 정직한 방법이었다. 아이는 곧 다른 어른의 보호를 받으며 골목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오늘 밤 이 아이는 아마도 긴 밤을 보내겠지. 하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닐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경찰차가 떠난 뒤 골목은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어둠이었다. 도망쳐야 할 어둠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어둠. 나는 외투 없이 집으로 걸어갔다. 몸은 추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용기라는 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책임의 시작은 누군가를 지켜본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순간이라는 걸. 그 밤은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다음으로 넘어가는 문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다. 그 빛 아래서 나는 갑자기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됐다. 아까까지 그 아이의 어깨를 덮고 있던 손, 전화기를 붙잡고 신고 버튼을 눌렀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차분했다. 목소리도 표정도. 그게 더 긴장을 만들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다. 내가 본 것, 골목의 상황, 아이들의 숫자, 내가 개입한 시점. 말은 생각보다 잘 나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는 것처럼. 경찰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필요한 것만 짚어갔다. 위협은 없었습니까? 접촉은 없었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로만 했습니다. 그 말이 나 자신에게도 확인처럼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당히 침착해 보이시던데요. 그 질문에 나는 잠깐 망설였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였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그날만큼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손을 깍지 낀 채 천천히 말했다. 사실 저는 그런 상황을 처음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의 펜이 잠시 멈췄다.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계속 말을 이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전국을 떠돌던 시간, 조직에 몸담았던 과거,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시절,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바뀌던 순간들, 그리고 그 끝, 감옥. 말을 하면서도 나는 상대의 반응을 보지 않았다. 그저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벅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주먹을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말에서 목이 잠겼다.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비난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고마웠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쥐고 있던 것을 놓은 기분이었다. 경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저씨가 한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칭찬도 위로도 아닌 사실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가 너무 무거워서 경찰은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과거가 어땠든 오늘은 분명히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었다. 그저 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누군가 대신 말해준 느낌이었다. 조서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섰을 때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맑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골목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늘 피하던 어둠도 그날은 그냥 어둠일 뿐이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울릴 정도였다. 나는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고 한동안 서 있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기처럼 흘러갔다. 그 아이의 눈, 아이들의 흔들리던 얼굴, 전화기를 누르던 손, 그리고 경찰의 말,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골목이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 장면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동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조용한 노인일 것이다.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만큼은 이날을 다르게 남기고 싶었다. 오랜만에 잠을 설쳤다. 그건 후회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날 밤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마지막 문을 열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 하나 나선다고 뭐가 바뀌냐고.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넓고
문제는 늘 우리보다 크다. 하룻밤의 선택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질 리는 없다. 하지만 그날 골목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다. 세상 전체는 아니어도 한 사람의 방향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아이의 인생이 어디까지 달라질지는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날의 기억이 오래 남을 수도 있고 시간 속에서 희미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아이는 그 밤을 혼자 버티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어쩌면 나에게 일어났다. 나는 늘 과거에 묶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결국 또 그럴 거야.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수십 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살았다. 눈에 띄지 않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그게 속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다. 속죄는 숨는 게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사람은 과거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로 다시 쓰일 수 있다. 그 선택이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더 무거울 수도 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골목을 피하지 않는다. 일부러 지나간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골목. 사람들은 그저 어둡다고만 말하지만 나는 안다. 그 어둠 속에는 수많은 선택이 잠들어 있다는 걸. 도망칠 선택, 외면할 선택, 그리고 멈춰서는 선택. 나는 이제 고개를 들고 그 길을 걷는다. 예전처럼 겁주며 걷는 게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걷는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걸음이니까. 정의는 거창하지 않다. 영웅도 필요 없다. 신문에 실릴 일도 박수받을 일도 아니다. 정의는 그저 도망치지 않는 용기다. 한 발짝 멈추는 용기, 한 번 더 보는 용기,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 용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내는 힘이다. 나도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 아직도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두려움이 없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이후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내가 돌아서 버렸다면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거울을 봤을까? 아마 또 하나의 밤을 핑계로 덮고 조용히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골목에서 나는 나 자신을 놓치지 않았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다. 당신도 언젠가 어두운 골목에 서게 될지 모른다. 그게 진짜 골목이든 마음속 골목이든 그때 완벽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용감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돌아서지 않으면 된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불을 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불은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밝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 하나 나선다고 뭐가 바뀌냐고.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넓고 문제는 늘 우리보다 크다. 하룻밤의 선택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질 리는 없다. 하지만 그날 골목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다. 세상 전체는 아니어도 한 사람의 방향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아이의 인생이 어디까지 달라질지는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날의 기억이 오래 남을 수도 있고 시간 속에서 희미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아이는 그 밤을 혼자 버티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어쩌면 나에게 일어났다. 나는 늘 과거에 묶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결국 또 그럴 거야.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수십 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살았다. 눈에 띄지 않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그게 속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다. 속죄는 숨는 게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사람은 과거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로 다시 쓰일 수 있다. 그 선택이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더 무거울 수도 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골목을 피하지 않는다. 일부러 지나간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골목. 사람들은 그저 어둡다고만 말하지만 나는 안다. 그 어둠 속에는 수많은 선택이 잠들어 있다는 걸. 도망칠 선택, 외면할 선택, 그리고 멈춰서는 선택. 나는 이제 고개를 들고 그 길을 걷는다. 예전처럼 겁주며 걷는 게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걷는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걸음이니까. 정의는 거창하지 않다. 영웅도 필요 없다. 신문에 실릴 일도 박수받을 일도 아니다. 정의는 그저 도망치지 않는 용기다. 한 발짝 멈추는 용기, 한 번 더 보는 용기,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 용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내는 힘이다. 나도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 아직도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두려움이 없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이후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내가 돌아서 버렸다면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거울을 봤을까? 아마 또 하나의 밤을 핑계로 덮고 조용히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골목에서 나는 나 자신을 놓치지 않았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다. 당신도 언젠가 어두운 골목에 서게 될지 모른다. 그게 진짜 골목이든 마음속 골목이든 그때 완벽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용감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돌아서지 않으면 된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불을 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불은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밝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영상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